정부가 서울철도 지하화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철도 지하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특수건설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게 된 철도 지하화 관련된 내용 잠시 뒤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특수건설은 지금 현재 주가가 꾸준히 끝없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중입니다. 도대체 조정을 받는 이유 무엇인지 해당 내용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주가 회복 사이클은 도대체 언제부터 상승할 수 있는지 해당 내용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특수건설의 상승 이유부터 함께 알아보게 되면 서울시가 23일 철도 지하와 관련돼서 통합개발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서울시에 많은 지상철도가 있는데 이것을 결국 지하화로 시키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지상에 있던 부지가 남게 되니까 거기를 다양한 이런 연트럴 파크라던가 또는 상업과 문화시설로 개발한다라는 게 주된 골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인선부터 시작을 해서 경부, 경의선 이렇게 쭉쭉쭉 해서 결국 지하화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근데 해당 내용이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지상철도 지하화 소식은 이미 작년 그리고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부분이죠. 이미 앞차례 철도 지하화법이 통과가 되면서 여러 여야의 정책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이재명이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총선 때 이 철도 지하화를 또 공약을 여러 가지로 발표하게 되면서 이 관련 테마주, 특히 우리 특수건설이 관련 테마주를 엮이면서 상승이 나온 이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특수건설 하게 되면 얘네들의 사업 현황 자체가 이런 정부 GTX라던가 이런 철도와 그리고 도로와 관련된 공사를 수주받아서 이행해서 매출을 내는 회사다 보니까 저런 정부의 GTX 발표라던가 철도 지하화 소식은 결국에는 우리 특수건설의 수혜로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이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여야의 총선 정책주로 좀 주가가 올라갔었던 모양새고, 그 다음에 올해 5월달에도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윤 정부가 이 GTX 관련된 민생 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또 상승을 해줬었다. 그리고 이제 또 7월 달에는 또 다목적 댐 관련된 소식이 들게 되면서 이 특수건설이 또 관련주로 엮이게 됐었죠. 결국에는 우리 특수건설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다 이런 정부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SOC 사업이죠. 정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 특수건설의 주가가 함께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지상철도로 또 한 번의 이슈를 받게 됐다. 그럼 여기서만 봐도 우리가 특수건설의 향후에 오를 수 있는 주가는 이 정부 정책 발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대목이 된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부 발표라고 하는 게 사실 재료성만 봤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사업 규모도 크고. 근데 이게 현재는 조금 재료가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일정들이 잡혀가지고 그 일정에 대한 힘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줘야 되는 게 이런 테마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앞선 12월 달에 보게 되면 총선 일정이 4월 달에 잡혀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 뒤로부터 발표한 다목적 댐이라든가 이번에 발표한 철도 지하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 사실상 일정이라는 게 짜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철도 지하화 역시 한 27년부터 28년에 이게 사업 시행을 할 것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34년부터 이 개발 부지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간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 못해도 3년 4년이 남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성을 보여주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 바로 이 건설업황의 하락이 되겠다. 최근 건설업 쪽에서 엄청난 하락 그리고 침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이 원가율 상승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국내 탑5 안에 드는 건설사가 모조리 원가율 박살로 인해서 실적이 아주 개판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하나만 봅시다. 우리나라 시공 2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건설만 보게 돼도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다 뭐다? 실적과 부동산 침체, 건설 침체로 다 연관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우리 특수건설 역시 같은 건설 업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함께 똑같이 3년 내도록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하락을 해주는 추세 속에서 이런 단기적인 정부 이벤트로 인해서 반짝반짝 올라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하방이다 보니까 돌아 일으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건설 업황이 언제 좋아져서 특수건설이 언제쯤 올라갈 수 있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업계가 보고 있는 것은 26년도부터 현재 조금 회복세가 일어나서 실적도 함께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경기 그리고 건설 업황이 본격적으로 침체가 된 시기가 2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겹쳤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가 겹쳤었고, 두 번째는 러우 전쟁이 벌어졌었고, 세 번째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도 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개가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자재비 그리고 이 공사 사업장에 대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21년부터 23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악성 사업장이 23년, 24년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게 26년은 돼야지 악성 매물 장을 소화를 하고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현재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한 1년 정도가 더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더 조정세라던가 횡보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